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항공우주연구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항우연 연구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재 의원이 이상률 항우연 원장을 상대로 항우연을 사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사천행에 대한 의견을 묻던 하 의원은 점점 이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문헌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소속 기관 지역 이전으로 이 의견을 같이 논의 좀 해주시고. 계속되는 유도성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항우연 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사천으로 다 옮겨가도 좋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자체가 사천으로 통째로 옮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뜬금없는 항우연 이전 논란에 연구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돼도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사천행에 대해서는 갈 수도 없고 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20% 가까이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항우연을 사천으로 가져가겠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며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도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공주와 홍성, 청양, 보령, 부여, 논산의 호우경보가 나머지 충남 9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보령 호도가 131mm로 가장 많았고 홍성 89, 청양 85, 세종 83, 부여 77, 보령 73, 대전 57mm 등입니다. 홍성과 보령 당진에서는 도로와 지하 통로가 침수됐고 태안과 예산에선 펜션과 주택 침수가 잇따르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다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림청도 충남과 충북 등 10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고 대피 방송 등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산과 천안을 잇는 아산 천안고속도로가 오늘 밤 10시 정식 개통됩니다. 2015년 12월 착공해 약 8년간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아산 지역에 처음으로 생기는 고속도로로 4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 동남구까지 이동 거리는 7.9km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17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하루 3만 8천여 대 차량이 통행하고 이로 인한 편익이 연간 1,10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던 대전시 인권센터와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위탁기관 선정을 강행했는데요. 결국 두 곳 모두 오는 12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는 모집 공고 한 달 전 법인 승인을 받은 한국정책운동본부에게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을 맡겼습니다. 인권운동 실적이 부족한 전문성 없는 기관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까지 내고 반발했지만 결국 대전시는 선정 과정 자료 공개도 거부하며 밀어붙였습니다. 논란은 운영기간 내내 이어졌는데 지난 6월엔 센터 내에서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성과평가 점수도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지난해 90점이었지만 올해는 64점으로 뚝 떨어진 상황.
위스탁 과정부터 운영 전반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전시 인권센터가 결국 올해 12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인권센터 운영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대전시 인권증진팀의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제 인권센터의 기능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협치형 중간 조직인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도 지난해 같은 시기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 활동가 발굴 등을 진행하는 센터의 업무를 대전시가 다회용기 대여와 빵과 장류 등을 제조하는 차오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한 겁니다. 당시 마을운동 단체들은 민간 위탁 취지에 맞지 않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위탁했다며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대전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법인이 사업 계획서마저 이전 법인의 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결국 대전시는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도 12월까지만 운영하기로 하고 정리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도 그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서 논란이 된 법인 아래서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은 이번 결정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전문성 없는 법인에 사업을 맡긴 대전시가 결국 업무 자체를 없앤다고 통보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 위스탁 과정의 불투명성, 그다음에 전문성 없는 기관의 선정이라고 하는 책임 소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보고요. 민간 위탁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전문성인 만큼 대전시는 조례에도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조직의 건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에도 강행한 대전시의 민간 위탁 기관 선정이 결국 센터 폐쇄 조치로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피해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 3천여 명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뺨을 때린 교권 침해 사례에 분노하며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집회에서 정부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교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부부와 20대 딸 A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가 전날 조퇴를 한 뒤 계속 연락되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서 숨진 이들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말 1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백제전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대백제전에는 약 1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려한 전시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구암면 백제문화단지 호수엔 발굴 30주년을 맞은 백제 금동 대학로가 11m 높이의 대형 전시물로 정교하게 제작돼 수려한 문양을 뽐냅니다. 주 무대인 백제문화단지 주출입구인 사비궁 천정문에는 화사하고 중후한 백제의 복식을 입은 왕족들의 모습이 재현돼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부여의 대표 음식을 판매한 시설을 비롯해 주요 행사 공간 설치도 완료된 가운데 편의시설에 대한 막바지 안전점검이 한창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그늘막,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위생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준비했습니다. 축제장과 부여 시가지를 잇는 백마강에는 부교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주변에 120여 척의 LED 돛담배를 띄워 그들의 국제 무역항을 연출하게 됩니다. 공주에서는 주무대인 금강 신강공원에 수백 척의 황포도배를 배경으로 해상 강국을 이룬 무령왕의 이야기가 특수 효과를 활용한
첨단 수상 멀티미디어 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2010년에 55회 세계 대백제전, 그 이후 13년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이번에 타켓은 MZ세대입니다. 무령왕 서거 1500주년을 맞아 무령왕 장례 행렬과 상황주기 퍼레이드가 고증을 거쳐 처음 선보이고 백제 정찬과 인절미 축제도 기대를 모읍니다. 개최지인 부여군과 공주시 백제문화재단은 13년 전 대백제전보다 훨씬 격이 높은 행사로 만들기 위해 60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일본과 중국 등 8개국 500여 명의 해외 교류국 방문단이 공식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2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주와 부여를 찾을 전망입니다.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백제전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 공주시가 23일 개막하는 대백제전 기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공주시는 축제 기간인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휴일에 한해 신관동 순환, 공주대 주차장에서 둔치 육교 순환 등 2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45인승 전세버스를 3대 투입해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주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관람객을 위한 고마열차를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불편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수산물 축제인 보령 무창포 가을 대하 전어축제가 오는 23일 개막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으며 맨손 고기잡기 체험과 공연,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가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인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인근 석대도까지 1.5km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 현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 이름 써있네. 스파. 2년 전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와 함께 자동차 광고를 촬영했던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스팟입니다.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자율주행과 자동 충전 기능을 갖춘 스팟이 세종 지역의 관광 명소인 금강보행교 순찰에 투입되는데요. 주야간 24시간 순찰을 비롯해 화재 감지 등 시민 안전을 지키는 도시 보안관 역할이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교각 아래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저 멀리 노란색 사족 로봇이 남성의 위치를 확인한 뒤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황을 살피더니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보내 119 소방과 경찰에 공유합니다. 세종시가 국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도입한 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스팟입니다. 스팟에는 3D 라이더가 장착돼 자동 위치 인식과 자율주행, 장애물 감지가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의 위치를 검출하거나 화재를 감시하고 고해상도 줌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도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아주 적은 불빛에도 이렇게 인지하고 주변을 보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다라든가 이런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이응다리 내 심야에도 충분히 이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전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 충전하는 기능도 탑재해 주 야간 24시간 상시 운영도 가능하고 사람의 말을 인식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해봐. 국내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스팟이 도입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자치단체에서 도입돼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건 처음입니다. 세종시는 순찰 로봇을 이응다리 주변에 투입해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정보를 보내주면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안전구조라든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혁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뒤 실효성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종시는 내년에 한 대를 추가로 도입해 순찰 임무 외에 홍보와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는 2028년 문을 열 예정인 대전의료원이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은 당초보다 2개 줄어든 19개 진료과와 노인성 신경척추 관련 센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8개 전문 의료센터로 구성되며 입원실 258개와 호스피스 병동 20개, 격리병실 24개 등 319병상으로 꾸려집니다. 대전 동구 용운동 설량지구에 건립되는 대전의료원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올해 그린벨트 해제 후 내년 하반기 기본 설계 등을 거쳐 2028년 완공됩니다. 권계철 신임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권 신임 원장은 세종 지역의 경우 여성과 소아 환자가 많다며 난임 클리닉 등 여성의학센터를 특성화해 확대 운영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 충남대학교 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권 원장은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세종 충남대병원 3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 화재와 관련한 재판에서 화재 확산 책임을 놓고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대 아울렛 측은 소방설비 미작동이 화재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지하주차장 천정에 우레탄 폼이 타며 불이 급격히 번졌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난 큰 불로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8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를 걷던 배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울먹였고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배양의 가족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40대 용의자 A씨가 내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과 탐문 수사를 이어가다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경찰은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카지노를 들락거린다는 교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훔친 돈의 행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1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기고 40대 아내가 운영하는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왔다며 판시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습니다.